이게 아무리 치료 방법이 없고 나중에 시력을 잃는다고 해도 관리를 하고 교육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안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백동원 원장입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안과 질환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도 기사를 보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사 찾아보니까 수지, 제니, 아이유 결막모반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안 그래도 작년 말이었던가요? 그 기사에 저도 봤는데 수지가 결막모반 치료했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 사실 저희 병원도 실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 결막모반이라는 거는 결국 흰자에 생기는 점을 얘기합니다. 결막이라는 흰자에 이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침착되면서 이 점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결막모반이라 하고요. 보통은 근데 증상이 없고 그냥 색깔만 변한 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는 증상도 동반되기도 하거나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에는 양성인데 악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안과에서 꼭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막모반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뭐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양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일 때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대부분 저희 병원도 그렇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미용상, 보기 안 좋아서 위험 목적으로 제거를 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거가 어렵지 않거든요. 씻고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안과에서 보면은 아르곤 레이저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 아르곤 레이저로 결막모반을 뺄 수가 있는데 통증도 거의 없고요.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용상 목적으로 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좀 신경에 쓰인다, 그럼 제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통증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점압 마취제로 이제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레이저를 쏘는 거고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해봤지만 아파서 못 하신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조카가 눈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점이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잖아요. 네. 성인이 때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처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사실 흰자에 생기는 점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결막 모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결막 모반은 레이저로 제거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몽고반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레이저로 제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레이저는 협조만 되면 가능합니다. 뭐 아이든 어른이든 협조가 되면 가능한 거고, 이게 결국 색소 침착을 그냥 벗겨내는 작업이라서 꼭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뭐 초등학생이 됐든 좀 어려도 상관없는데 내가 레이저 장비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게 점이라다 보니까 제거를 해도 자외선을 또 많이 받고 하면 또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몽고반점인지 결막모반인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안과 의사가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지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육안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일단 1번은 색감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결막 모반은 조금 더 황토색, 약간 누리끼리한 색에 가깝고요. 몽고반점이나 이런 색은 좀 짙은 남색, 보라색, 아니면 검정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막 모반은 이 피부 제일 겉에 결막이라는 조직에 생기는 거고, 몽고반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생기는 거라서 이제 레이저 장비로 또 치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미경을 보고 색감이나 이제 위치 이걸 보고 좀 구분을 하고, 안과 전문의가 봐야 육안을 어느 정도 구분하지 아마 일반 분들이 봐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처 안과만 가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꼭 가셔서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홍하고 이경규가 망막열공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망막열공이란 뭔가요? 이건 좀 위험한 병이긴 한데요. 우리 눈에 이제 눈 속에 망막이라는 신경층이 있고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조직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신경에 구멍이 나는 걸 우리가 망막열공이라고 하는데,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이 망막열공이 간혹은 망막박리처럼 아주 실명할 수 있는 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병이에요. 근시가 심해서 망막 주변부가 얇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을 당해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에게 또 생길 수도 있는
질환이 바로 망막열공인데, 중요한 거는 망막열공은 응급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또 이런 치료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증상의 초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갑자기 시야에서 번쩍거리는, 번개치듯이 번쩍거리는 현상이나, 우리가 비문증 날파리증이라고 하죠. 뭔가 떠다녀 보이는 현상, 이런 게 하나의 사인이긴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무조건 빨리 안과를 방문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열공이 망막 박리가 될 수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 치료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이제 망막 아르곤 레이저, 결막 모반할 때 사용하는 똑같습니다. 그 아르곤 레이저로 열공 주변에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열공이 주변으로 박리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아르곤 레이저나 이런 장비들은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결막 모반도 그렇지만 모든 의사 선생님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그런 증상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 꼭 문의를 해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 최수영의 아버지랑 개그맨 이동우 실명 판정받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은 아마 안과 질환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전 질환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망막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걸 이제 전기 실온으로 바꾸는 게 이제 망막의 기능인데, 그런 망막에 이제 색소가 침착되면서 이 기능이 좀 소실되고 떨어지는 이 유전병을 우리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유전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좀 좁아지고 기능이 남에 소실되다 보니까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실명을 할 수 있는 병이고요. 가장 흔한 우리 증상은 야맹증이라고 하죠. 어두운 곳이나 밤에 이제 주변이 잘 안 보이거나 물건을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이 야맹증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막 색소 변성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치료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은 현대의학으로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비타민 A나 루테인 같은 영양 성분의 이제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좀 최대한 한번 유지를 시켜보자, 이런 개념이 크고요. 아직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유전자 치료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저도 이 치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야맹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야맹증이라고 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유전 질환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가족분 중에 누가 시력이 안 좋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힌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이제 야맹증,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은 안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혹가다 나도 모르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실제 내가 병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가족 중에 누가 있거나 병의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이게 아무리 치료 방법이 없고 나중에 시력을 잃는다고 해도 관리를 하고 교육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진행 상태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꾸준한 병원에서 관리를 필요하고, 그리고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저하된 시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훈련,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이거를 좀 적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내과나 뭐 소아과나 이런 것처럼 이제 흔하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감기에서 막 자주 방문하는 거 아니면 안과는 안 가보신 분들도 많아요. 한 번도 내가 뭔가 불편하게 뚜렷하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이제 못 받다 보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또 연예인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질병이 있으면 또 그때 반짝해서 또 체크하러 오시고, 이런 경향이 좀 안과에 좀 두드러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눈 쪽으로 뭐 비문증이든 야맹증이든 건조증이든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당뇨든 혈압이든 내과적인 질환이 있고, 뭐 40대 이후 50대 이후 노화가 진행되고 하면은 그 안과를 방문해서 본인의 눈 상태를 한 번쯤은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